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의 테조스 대표 영리법인인 테조스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POS, 테조스에 사용하는 POS를 보기 전에 일단 제너럴한 컨셉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그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는 아까 발표해 주셨지만 그 세이프티랑 라이브니스가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FLF 인컴플리트 시어렘이라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게 이미 증명이 됐고, 그래서 블록체인 각각의 프로젝트는 그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이제 도달한 다음에 나머지는 약간 좀 뭐 다른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POW, POS 이런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라이브니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들, 다른 말로 하면 파이널리티가 프로버빌러스틱, 그리고 체인의 분기가 일어나는 체인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뭐 저기 초록색 제네시스 블록에서 시작해서 어떤 이런 블록들이 계속 쌓아가는데 중간에 이런 체인의 어떤 분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버빌러스틱 파이널리티를 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들은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하나의 유일한 상태, 글로벌한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어싱크로너스 또는 컨커런틀리하게 수정이 되고 있죠. 여러 노드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들,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공유된 어떤 레저를 공유하는 건데, 그 제네시스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어떤 블록이라는 어떤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 하나의 어떤 최초의 상태가 블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 뭐 현재 위치한 어떤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각 블록에는 아시다시피 트랜잭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는 걸 다시 정의하면 뭐냐면 모나딕 임플레멘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그 인자가 하나인 어떤 그 함수를 모나딕이라고 하는데, 글로벌한 스테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련의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블록을 우리는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블록이 하나의 어떤 연산자가 돼서 최초의 상태부터 상태를 하나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화를 하면 어떤 상태를 받고 어떤 오퍼레이션, 블록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새로운 상태를 내놓는 게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흔히 보이는 뭐 일반적인 함수식으로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블록은 또 어떻게 되냐? 블록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드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트리 구조를 형성해야 돼요. 체인의 분기, 포크라고 설명하죠. 이런 트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우린 결국엔 하나의 체인에 합의를 해야 돼요. 글로벌 스테이트, 다른 말로 뭐 캐노니컬, 유니크, 글로벌이라고, 밸리드 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 끝에선 여기에 하나의 상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들을 어떤 오더링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일 높은 값이든 낮은 값이든 뭔가 선택을 하는 게 이런 블록체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일반화하면 어떤 스코어라는 어떤 함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각 상태들을 받아서 어떤 앱솔루트한 값을 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일반화 드리면,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이런 어플라이라는 제너럴한 함수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캐노니컬한 체인을 선택하는 문제는 스코어라는 제너럴한 함수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뭐냐? 비트코인의 어떤 스테이트, 상태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의 어떤 UTXO들의 집합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작업의 양, 그리고 블록 인덱스, 이 세 가지가 합친 게 어떤 하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오퍼레이션은 트랜잭션입니다. 뭐 블록, 좀 더 일반에서 블록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스코어 펑션은 각 체인의 어떤 트리를 만났을 때 그 전까지 어떤 토탈 디피컬티를 내놓고 그 기준은 이제 가장 그레이티스한 토탈 디피컬티를 선택하는 게 비트코인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라이나 스코어에 대해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루프는 뭐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과 해당 블록이 적법하다는 증거 또는 증명이고, 스테이크가 뭐냐? 뭐 특정 노드의 퍼블릭 해시, 우리가 아는 주소가 보유한 지분의 상대적 가치겠죠. 그래서 스테이킹 중인 특정 노드의 총 토큰 수를 전체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중인 전체 토큰 수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POS를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팔로우 더 사토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2014년도에 뭐 일련의 연구자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POS를 도입하기 위해서 처음 생겨난 용어예요.
사토시라는 그를 기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가장 최소 단위가 사토시니까. 그래서 그 매번 새롭게 생성되는 모든 토큰의 최소 단위에 고유한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고 그 토큰의 최소 단위 한 개를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번호를. 그리고 이거 누가 들고 있어 해서 나와서 그 사람이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더 많은 토큰을 보유할수록 더 많은 블록을 생성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일반화하면 뭐 이제 팔로우 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가장 극단적인 거고, 그래서 POS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이크, 지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블록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를 그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공정하게 선택됐느냐, 그러니까 이 랜덤성이 충분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POS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크게 이제 POS는 팔로우 더 사토시, 그러니까 코인을 선택하는 문제랑 이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선택할 거냐, 이 두 개지를 중심적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테조스의 그 POS 알고리즘을 볼 건데요. Proof of Stake with Delegation, 델리게이션이 있는 POS 또는 LPOS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기본,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디포스다, 디포스가 아니다 이런 뭐 논쟁들이 있는데, 사실 용어에 함몰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퀴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불리는데, 일단은 그 테조스의 그 POS는 약간 좀 BFT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블록 생성자가 미리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돼요. 그리고 위임이 가능하고, 근데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소유권을 위임하진 않고 그 블록을 생성할 권리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테조스에서는 베이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베이킹이라는 거는 블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말해요. 테조스에서. 해서 그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을 베이커라고 하는데, 그냥 흔히 아시는 마이너, 포저, 뭐 밸리데이터, 블록 프로듀서, 델리게이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베이킹은 블록을 생성하는 행위고, 인도싱은 가장 최근에 생성된 블록을 뭔가 공증하는 행위예요. 인도스가 뭔가 우리 수표 뒤에 뭔가 배수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을 선택해서 이 블록을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는 행위가 있어요. 그걸 인도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싱을 하는 그 행위자를 인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과 보증금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나띵의 스테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거죠. 슬래시나 뭐 그런 믹싱돼서 나온 건데, 베이킹은 그 블록마다 한 명의 베이커가 있고, 그 블록에 그 배설을 해주는, 공증을 하는 인도서는 최대 32명까지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어떤 그 무언가를 something at stake, 무언가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베이킹을 하려면 512개의 토큰을 스테이크 해야 되고, 인도싱을 하려면 64개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보상은 16개, 2개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보증금이 크냐?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보증이 너무 크다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원칙은 그거예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에서 나띵의 스테이크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악의적인 행위를 했을 때 무언가를 잃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잃을 게 당연히 많아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을 크게 함으로써 뭔가 잃을 걸 많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블록 생성 주기는 1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LPOS가 다른 프로젝트랑 약간 좀 뭐가 다르냐? 일단 테조스는 델리게이션이 필수는 아니에요. 옵셔널이고, 그리고 뭐 이런 이게 뭔가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뭐 이오스 내는 거는 고정된 어떤 밸리데이터가 있어서 그게 델리게이션이 필수죠. 그리고 그 합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그 엔트리 진입 장벽은, 그 테조스는 토큰을 10,000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10,000개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위임을 받거나. 그리고 이 밸리데이터 셋이, 그러니까 그 밸리데이터를 하는 집단들이 테조스는 굉장히 리퀴드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그래서 리퀴드 POS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뭐 위임을 통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현재는 메인넷은 지금 밸리데이터가 4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킹이 뭐냐면, 약 1분마다 미리 정해진 베이커 한 명이 n번째 블록을 생성하고, 다음 1분 뒤에 역시 미리 정해진 인도서가 최대 32명이 이 블록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번째 블록은 한 명의 베이커에서 베이킹이 되고,
블록 n-1 그 이전 블록에 대한 인도서들의 어떤 공증 서명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팔로우 더 코인의 기준은 롤입니다. 이 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동전 묶음 그거를 말하는 건데, 만 개의 테조스 토큰이 합쳐져서 하나의 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베이커 본인의 테조스랑 그 권리를 위임받은 테즈를 합쳐서 만 개가 넘어가면 1롤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 롤의 시리얼 넘버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매번 블록 생성할 때마다 이 뭐 7번 롤을 누가 가지고 있지, 뭐 20번 롤은 누가 가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래서 지금 당연히 롤을 많이 가질수록 베이킹 인도싱 확률이 증가하고, 현재는 발표를 기준으로 한 약 5만 개의 롤이 있습니다. 5억 개 정도가 지금 스테이킹 중인 거예요. 전체 7억 6천만 개 정도 있는데,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만 개를 가지고 있으나 19,999.9999만을 가지고 있으나 1롤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효율성과 어떤 그 메모리의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찾은 절충점이거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모든 그 최소 단위의 그 일일이 시리얼 넘버를 부여한다고 치면, 지금 비트코인이 뭐 1,700만 개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비트코인의 사토시가. 그거를 일일이 시리얼 넘버로 가려면 메모리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사이에 고민 중에서 선택된 게 이게 만 개씩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있죠. 이제 만 개씩, 그래 내가 롤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거는 롤 스냅샷이라고 해요. 그래서 롤 스냅샷이라는 걸 통해서 누가 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256블록마다 스냅샷을 찍고 이걸 16개를 모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뽑아요. 이것도 역시 고민의 결과인데, 너무 자주 찍으면 메모리가 터질 거고, 그렇다고 너무 자주 안 찍으면 그 약간 좀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겠죠. 스냅샷 직전에만 뭔가 네트워크의 어떤 토큰을 보유하고 스냅샷 찍은 다음에 바로 뭐 엑시트하고 이런 구조로. 그리고 뭔가 16개 동안 스냅샷을 찍으면서 이 중에 뭘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토큰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만적인 행동을 못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사이클 개념인데요. 이제 테조스 프로토콜에 정의된 시간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사이클은 4096블록을 말하고, 그래서 블록 생성 주기가 약 1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이게 한 약 3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게 테즈스캔이라고 테조스 블록 익스플로러인데, 최근 한 달간 기록을 보면 약 그 블록 생성 주기가 1.03분 정도 나와요.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클은 이제 4096블록의 어떤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256블록마다 그래서 총 16번의 스냅샷을 찍어요. 누가 롤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 시점에. 그리고 그 중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 23사이클에는 롤이 누가 이렇게 갖고 있다, 이 사이클에선 이만큼의 롤이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 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스냅샷이 선택된 거면 여기서 이제 코인을 보유했다가 나오는 사람도 롤 디스플레이션 인정을 받는데, 이게 랜덤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선택할지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이거 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로우 더 코인의 기준이고, 한 롤은 만 개의 테즈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이클, n번째 사이클에 대해서 그러니까 4096개씩 계속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랜덤 시드라는 게 미리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OS에서는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냐랑 이거를 어떻게 뽑을 거냐, 이 공정성, 랜덤성이 중요한데, 그거를 담당하는 부분이 랜덤 시드예요. 그래서 사이클 N에 대해서는 랜덤 시드가 역시 미리 주어져요. 계속 미리 주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이클 N에 대한 랜덤 시드는 언제 주어지냐? 6사이클 전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4096 곱하기 6블록 전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랜덤 시드, 그러니까 랜덤 시드라는 건 그냥 무작위 숫자 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작위한 숫자 열들이랑 이 롤 분배를 가지고 누가 블록을 생성할지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랜덤 시드가 공정하게 선택돼야만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혼자서 이번 사이클의 랜덤 시드는 이거야, 이거 써, 이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 사이클마다 미리 정해진 어떤 이런 그 블록 생성의 어떤 스케줄표를 베이킹 라이트라고 해요. 인도싱 라이트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n번째 사이클의 베이킹과 인도싱의 그 권리는 역시 미리 결정돼요.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따 볼 건데, 사이클 n-6, 6번째 사이클에 생성된 랜덤 시드랑 그 전 사이클에 있던 스냅샷 결과 16번의 그 랜덤한 그 롤 스냅샷의 한 번을 가지고 그걸 섞어서 누가 블록을 이번 사이클에 누가
어떤 블록을 몇 번째 블록을 할지를 미리 정해요. 한참 전에. 그래서 각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5012번 블록은 베이컨인데 첫 번째는 앨리스, 디에고, 아소, 찰리, 사토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인도서는 32명 이렇게 정해져요. 물론 많이 보유하고 쓰면 이렇게 자기 순위가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블록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봤지 우선순위가 미리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한 6사이클 전에.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 표가 있어요. 매 사이클 4096블록에 대한 스케줄표가 미리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블록이 왔을 때 가장 높은 우선순위 베이컨은 이전 블록 생성 뒤에 1분 뒤에 블록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2분 뒤에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블록 생성할 앨리스가 차례가 왔는데 블록을 안 만들고 있어요. 뭐 노드가 깨졌거나 뭐 어떻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악의적이든 그러면 이거는 블록체인에서 서비스 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분마다 다음 우선순위에 그 베이커들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런데도 여전히 운이 안 좋으면 몇십 분이 지나고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6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런 디파짓 없이도 바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갖는 함의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낮은 베이커들에 의해서 베이킹된 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블록의 생성률이 되게 저조하겠죠. 예를 들어서 베스트 케이스는 앨리스, 사토시, 저스틴이 생성한 거예요. 차례대로. 그러면 블록 생성 주기가 아름답게 1분씩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노드들이 네트워크 쉘들이 그 포인트들이 어떤 그 서로 이제 체인을 받았을 때 이 체인의 어떤 길이와 어떤 시간을 가늠해보고 아 이게 아이디어랑 케이스가 아니거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스코어는 아니지만 미리 프리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 사이클의 베이킹 라이츠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보다 6사이클 전에 랜덤 시드가 나오고 그 바로 전에는 누가 롤을 이만큼 갖고 있다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 한참 뒤에 어떤 베이킹 스케줄이 정해지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럼 랜덤 시드가 공정하게 생성되고 예측할 수 없어야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않으면 말이 안 되겠죠. 랜덤 시드 생성을 보면 n번째 사이클의 베이커는 다시 미리 정해진 베이킹 스케줄 따라 블록을 생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베이커들은 자신들이 블록을 생성할 때 이미의 숫자를 암호화해서 블록에 포함시켜요. 베이커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486 같은 뭐 이런 숫자를 적어 놓는 거예요. 비밀번호 486. 뭐 해시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그 해시 함수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뭐 거꾸로는 역산을 못하지만 계산하기 매우 쉽죠. 근데 베이커들이 자신들이 블록을 베이킹하면서 비밀번호 숫자를 암호화해서 넣고 이걸 그 다음 사이클에 밝혀야 돼요. 리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 이전 사이클에 생성한 블록의 리워드랑 수수료를 다 잃게 돼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어떤 베이커들이 숨겨진 그 비밀번호 숫자를 다음 사이클에 다 공개하는데 다 합치면 4096개의 비밀 숫자가 밝혀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에 공개된 모든 숫자를 다 결합해서 마지막 이걸 해싱해서 랜덤 시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진 함의가 뭐냐? 이 랜덤 시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리빌은 언제 하고 근데 이런 비잔틴 행위자, 비일관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런 리빌을 감시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악의적인 베이커인데 어떤 이전 사이클에 어떤 블록을 생성하고 비밀번호를 넣는데 쭉 지켜보다가 아 이거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그러려면 숫자를 안 밝히려면 적어도 내 이전에 한 블록의 어떤 보상을 포기해야 하고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도달해야 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이게 매 사이클마다 계속 진행됩니다. 4096블록에서 이런 베이커가 블록을 생성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이거를 다음 사이클에 계속 밝혀요. 그 다음에 이게 합쳐져서 랜덤 시드가 돼서 롤 디스프레이션, 스냅샷 결과를 가지고 팔로우 더 코인 알고리즘 따라서 스케줄이 나와서 다음 사이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매 사이클마다 진행돼요. 그리고 림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롤이 팔로우 더 코인의 기준이라고 해서 그럼 롤에다 번호를 붙이는 게 시리얼 넘버를 간단하게 멀리 3사를 붙이겠죠. 근데 일단 테조스에서는 그 트랜잭션을 보낼 때 이 롤을 항상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1200개가 있는데 내가 뭐 100개를 보내면 롤을 까고 뭐 100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롤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나머지 것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롤 기준으로 그 팔로우 더 코인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스케줄표는 사실 이름으로 했지만 그게 롤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악의적인 행위자가 자기한테 결과를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원하는 롤 아이디어를 부여받는 상황을 차단하는 거죠. 아무리 뭐 딱 봤는데 스케줄표를 봤는데 아 이번 사이클 때 뭐 100번 롤이 한 10번 베이킹을 하네. 100번을 갖고 싶어. 라고 해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자기가 임의로 어떤 뭐 롤을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남이 가진 그 롤 아이디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뭐 앨리스가 한 19,999개가 있었고 밥이 6,000개가 있었고 캐롤이 23,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0개가 돼서 각각 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들을 체인지라고 해요. 잔돈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럼 캐롤이 밥한테 3,500개를 줬어요. 근데 아까 남은 게 3,000개밖에 없으니까 그 롤 하나가 깨지면서 잔돈이 9,500개 됐고 그 롤 분호가 이런 어떤 다른 저장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뭐 캐롤이 위임을 해서 이 밥한테 500개를 위임하면 밥이 본인이 갖고 있던 9,500개, 500개를 위임받아서 롤을 만드는데 그때 아까 있던 그 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롤 번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롤 번호를 관리해가지고 악의적인 행위자가 롤을 어떤 뭐 뺏어오거나 이런 거를 아예 막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디파짓 개념이 있는데요. 뭐 시큐리티 디파짓, 세이프티 디파짓, 뭐 본드라고 해도 되고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몰수당합니다. 다 몰수당해요. 그 전까지 했던 모든 거를 다 몰수당하는데 베이킹 할 때는 512개를 내야 되고 인도싱 할 때는 64개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베이킹하고 인도싱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토큰을 동결시켜야 돼요. 어떤 특수한 어카운트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약 5사이클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동결되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뭐 뻘짓하면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디파짓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베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스케줄표에 잘 잡았어도 그 디파짓이 없으면 베이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큐저라는 또 다른 어떤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얘는 감시자예요. 악의적인 행동을 신고하는 애인데 뭐 그 네트워크에서 뭐 이중 베이킹, 뭐 그리고 뭐 잘못된 어떤 트랜잭션을 블록에 넣거나 하는 거를 신고하고 이걸 신고했을 때 그 몰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몰수한 거에 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드러스 네트워크는 모두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잘못된 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더블 베이킹을 하다가 한 2만 개가 몰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신고한 베이커는 그걸로 이제 10,000개를 이제 먹는 행운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감시하고 악의적인 행동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돌싱은 블록당 최대 32명의 인도서가 역시 미리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건데 블록이 이렇게 베이킹 되면 그 인도서들이 그 블록에 대해서 서명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체인의 어떤 스코어를 정하는 건데 우리 체인이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체인을 선택할지를 정해서 자기가 어떤 그 배설을 해서 증명을 당기는 건데 이것은 자기가 정한 블록이 캐노니컬 체인으로 합류가 되어야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도서들이 베스트 체인을 선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싱 보상은 최대 2개입니다. 왜 최대 2개냐면 그 블록이 아까 그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그 베이커가 그 블록을 생성하면 그 우선순위는 0입니다. 두 번째는 1, 2, 3, 4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베스트,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최우선 베이커가 생성한 블록에 보상을 던지면 인도싱을 하면 2개를 받는데 2분 지나서 생성된 그 블록에다가 인도싱을 던지면 그 절반으로 줄어요. 뭐 계속 줄겠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인도서가 최우선 블록에 그 인도싱 서명을 던지게끔 또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기다렸다가 이게 막 2, 3분 뒤에 생긴 블록을 기다렸다가 거기다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보상도 줄고 그게 그 캐노니컬 체인에 선택될 확률도 매우 적어지니까요. 넘어갈게요. 전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메인넷이 한 약 30만 블록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인도서의 어떤 인도싱 숫자인데 이거를 지금 나누면 지금 30.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블록마다 인도싱 서명이 한 30개 이상은 제출이 됐었어요. 넘어갈게요. 네, 막바지인데, 네, 디파짓 밑에 그 델리게이션은 선택사항이고 권리만 이행 가능하고 언제든 취소 가능하고 디파짓은 베이커가 부담을 하고 이 보상을 자동으로 지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컴포넌트 구조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노드가 있고 이런 베이커 프로세서가 따로 있어요. 베이커 인도서, 어큐저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그 컴포넌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네트워크 상황을 설명드리면 메인넷에는 지금 노드는 한 6,500개 정도 되고 베이커는 456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조스는 그 사실 온체인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나온 프로젝트라서 뭐 이런 사이클이 있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어떤 블록 생성 주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체인상의 투표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이것이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온체인 거버넌스라는 게 블록체인의 어떤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패널 토의에서 말씀드린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